제가 이메일로 문서를 한두 번 보내드려서 대부분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일단 아톰 사이트 호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톰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하고 비밀번호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 웹서버에 설치된 10개의 아톰 중에 한 개를 각 기관이 이렇게 가져가시게 되는 개념이에요. 저희가 호스팅 서비스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거를 웹서버에 직접 이렇게 구축해보고 싶은데 테스트해볼 기회가 없다거나 아니면 아톰이 도대체 뭔지 일단 이렇게 알아보고 싶을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앞으로 호스팅을 계속 받아서 이렇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게 된 거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3개월간의 호스팅 기간을 잡았는데 10개 단체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들 직장 때문에 바쁘셔서 다는 못 오셨지만 영상으로 촬영해서 그분들께도 똑같은 교육 내용이 제공될 거고요. 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보내드린 것처럼 저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아톰 웹서버에 그 10개의 계정이 이렇게 들어오는 개념들을 보실 수 있고요. 서비스 제공 배경을 보겠습니다. 아톰은 오픈소스이므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웹서버 구매 및 리눅스 설치 등을 어려워하는 기관이 많다. 그리고 민간 분야의 다양한 단체 개인들이 아톰을 활용하여 쉽게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위험이다. 오늘은 아톰을 실제 이렇게 만져보시기도 하겠지만 개요를 그래도 조금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톰은 기록관리 국제평의회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단체죠. ICA의 의뢰로 캐나다의 아티팩추얼이라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한 7, 8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권에서는 되게 많이 보급이 되었고 국내에서는 이번에 저희 명지대 안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설립한 인근과기록 아카이브가 국내 첫 1호 아톰 사용 아카이브가 되었고 얼마 전에 세계에서 34번째로 아톰 사용하는 아카이브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아톰의 주요 기능은 웹을 통해 기록물을 기술하고 퍼블리싱하는 온라인 검색 연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톰은 관리도 하면서 동시에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RCA 국제기술 표준인 ISADG 등등 4가지가 다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 안에 보면 캐나다의 국가표준인 라드라는 것도 들어있고 미국 국가표준인 닥스라는 것도 들어있고 디지털 객체들을 기술하는 매치라는 것도 들어있고 뭐 하여간 도서관 쪽에서 많이 쓰는 더블링 코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호환성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많은 메타데이터 표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 표준과 다음 장을 보시면요. 4페이지 보시면요. 네, 앞을 보셔도 되겠네요. 네. 그 맨 위에가 선생님들이세요. 사용자. 그리고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서버에 접근하시게 되고요. 이 웹서버 안에는 아톰과 PHP와 심포니라는 이런 프레임워크 위에 돌아가는 아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기술인 검색 엔진 등등 저장,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기반으로 깔려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웹서버에 접속하실 수 있는 인터넷과 노트북 등만 있으시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뭐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저거예요. 되게 민감한 기록물, 귀중한 기록물이 있는데 이게 보안적으로 안전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요 하나씩 한 계정씩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요 아톰 인스턴스 하나하나들끼리는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보안이나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에서는 보실 수 있잖아요. 중앙에서요? 아이디가 없으면 못 들어가고요. 아톰에는. 근데 이제 루트 관리자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는 들어갈 수 있죠. 저희는. 근데 영문을 믿고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일반 대다수 사람들은 이용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규정만 받으면 다행이에요. 아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약에 아카이브 계정이 URL이 있잖아요. 저희 대학원에 있는 아톰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 지금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일반 사용자인데 기록물을 보려고 하면 이렇게 아카이브 디스크립션을 보면 돼요. 가장 큰 계층을 사용자가 보겠죠. 그러면 이게 오픈을 할 적에, 그러니까 저희 뭐 추구나 자료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단계하고 네. 일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그 계층하고 좀 층위를 나누신다는 거죠? 네네. 관리자가 마음대로 설정을 하는 건데요. 네, 저희가 그걸 이제 관리자분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로그인 하셔가지고 네. 어떤 거를 이렇게 문서 하나를 등록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서비스할지 말지는 기술 요소 중에 하나를 한다 안 한다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체크된 거는 다 서비스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뭐 서비스 500개를 등록하고서 500개를 한꺼번에 갑자기 서비스 해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특정한 시점에. 그럴 경우에 뭐 500개를 일일이 수정하는 건 아니고 걔네들이 어떤 뭐 컬렉션이면 컬렉션, 뽕이면 뽕 이렇게 좀 하나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에서 컬렉션 하나를 서비스합니다라고 설정을 하면 밑에 있는 계층들이 다 그 요소를 상속받아가지고 전부 다 서비스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방법을 이따가 이제 얘기해 주시면. 네네. 개요는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여기는 아톰을 보시면 관리 기능도 되고 서비스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환성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그런 얘기입니다. 아톰 활용 사례를 먼저 보시면요.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은 명진의 아톰 사이트가 있고,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저희는 아톰이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좀 많이 바꿨어요. 메뉴가 보통 여기 이 부분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홈페이지는. 지금도 확정된 건 아닌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메뉴들을 넣어놨어요. 원래 요게 메뉴거든요. 요거를 여기로 하나씩 이렇게 바꿨고, 여기 디자인도 좀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어떻게 보는 거냐면 네,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인 하자.
저희는 일단 기관이 현재 2개로 돼 있는데, 이 기관을 가보면,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기록 분들을 보여주고요. 아카이브 홀딩스를. 역사 자료를 누르면, 요게 서브퐁 레벨이거든요. 서브퐁에 대한 알사스티 기술이 나오고, 요 밑에 시리즈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또 그 밑에 걸 가보면, 또 시리즈에 대한 기술이 나오고, 그 시리즈 밑에 또 파일이 나오고, 이 파일에 속해 있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디지털 객체 형태로 붙어 있고요. 뭐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관리 화면도 이렇고요. 서비스 화면도 이래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뭐냐면 여기 검색창에서 검색하는 거. 고대 거무회를 치면 여기 보면 문서도 뜨고 기관도 뜨고 사람도 뜨잖아요. 이 문서는 아이사드지라는 얘기예요. 기록물. 고대 거무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록물. 그리고 이 건물은 고대 거무회라는 기관에 대한 기술. ISDR라고 하는 ISDIAH 그거고, 이 사람 모양은 사람이나 뭐 단체 등의 출처를 기술하는 아이사드 CPF라는 거고요. 이렇게 검색을 제공하는 거랑 왼쪽에 이렇게 브라우징을 통해서 연락을 제공하는 거 2가지입니다. 연락만 되나 아니면 이 이용자가 이걸 갖고 싶어요? 그렇게 그것도 돼요. 다운로드도 돼요. 그것도 좀, 말 나온 김에 그걸 설명드리면 좋은데, 잠깐만요. 아톰이 갖고 있는 메타데이터 항목을 조절할 수 있나요? 네, 어느 정도. 그래요? 선생님은 좀 안 맞는 게 많겠네요. 이게 범용적인 느낌이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더블링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그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 항목들을 가지고 오셨다. 네네. 그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학교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제 휴대폰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질문하세요. 네. 뭐였죠? 이거를 갖고 싶어요. 이용하고 싶어요. 네네. 일단 저거부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 아이템 기술하고 연결된 이 사진 파일 있잖아요. 뭐뭐.jpg겠죠. 이 파일에 9624.jpg가 원래 파일 네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마스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원본 그대로. 그리고 여기 보면 파일 네임 좀 바뀌고 서비스용 이미지예요. 얘는 해상도도 줄이고 크기도 줄이고, 그리고 올린다는 건가 아니면 한 번만 마스터 올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가는 얘가 알아서 만들어요.
이거 맨 밑에 가장 사이즈를 작게 해서 썸네일도 따로 만들고. 이용자가 뭐 그래서 요거를 사용자 접근 권한을 주실 때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도 마스터 디지털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다 체크를 해주시면 이용자도 요걸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하는 거 한 번만. 네. 저는 로그인한 사용자인데요. 이걸 누르면 잠깐 떴는데 요거는 네. 이렇게 이미지가 뜨잖아요. 여기 저장된 거예요. 네. 이건 원본을 저장하는 거고, 만약에 보통 원본 접근은 기증자, 해당 기증자나 관리자 정도만 설정하거든요. 대부분 그냥 서비스용 이미지 정도만. 마지막에 올리고 나서 알아서 이제 해상도 낮은 걸로 2번 정도가 얘가 배가 붙는다는 거죠? 네. 근데 그 해상도가 몇 dpi랑 몇 dpi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세요.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알아볼게요. 될 거예요. 네. 궁금했는데요. 사진 올리는 거는 제한이 없어요. 시청 같은 거는 다 가능? 80메가 정도로 맥시멈이 대략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진은 무리가 없거든요. 그 정도는. 그런데 이제 동영상은 80메가 되면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기관에 원래 있는 웹서버나 스토리지 서버에 둬요. 원본을. 아니면 서비스용 사본을. 그리고 그걸 링크 URL만 가져와서 여기다 붙이면 그것도 또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질문을 미리미리 다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한칸씩 올라가야 다수 둘 다 돼요. 네. 김태형 선생님 질문하셨던 게 뭐였죠? 그 메타데이터 항목을 좀 네네. 그리고 또 추가가 네. 가능한지. 네. 이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이거는 알사드지 항목이에요. 알사드지가 보통 7개 영역에 26개 입력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아토면에 있는 이런 검색에 잘 걸리게 하기 위한 이런 접근점이나 이런 요소 빼고 알사드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보여주는 방식을 더블링커로 제가 바꾸면요. 더블링커하고 매칭되는 항목만 나와요. 애초에 더블링커로 기술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톰이 북미권에서 사용 많이 하거든요. 특히 캐나다에서 많이 해요. 이게 제조사도 캐나다에 있고, 근데 캐나다 기술 국가표준은 라드라는 거예요. 라드는 특징이 오디오 비주얼한 뭐 그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파일 매체가 중요한 뭐 그런 파일 매체에 대한 기술이 중요한 기록물, 시트막 기록물이나 그런 쪽에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라드 쓰더라고요. 아톰을 사용하고 알사드지를 쓰지 않고 캐나다 국가표준으로 기술을 하고. 네, 방금 계속 보여드린 게 저희가 아톰을 설치해서 디자인도 이렇게 좀 커스터마이징한 인간과 기업 아카이브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는 아톰뿐만이 아니고 홈페이지는 따로 있어요. 인간관계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갔다가 여기가 메인 페이지거든요. 아카이브 소개, 기증 안내 이런, 그러니까 명함 사이트라고 하죠. 기본적인 정보 주는 아카이브 홈페이지가 있고, 여기에서 아카이브를 누르면 아톰으로 가요. 저희는 기록물 검색과 연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여기 와서 검색창에 검색을 하거나 뭐 이렇게 기록물별로, 사람별로, 기관별로 이렇게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이렇게 되고, 저희 또 오메카라는 것도 써요. 여기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사용자가 와서 아카이브를 누르면 아톰으로 가죠. 근데 이거는 옛날에 만든 PT라 그렇긴 한데, 온라인 전시를 누르면 온라인 전시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저희는 또 하나 써요. 그게 오메카라는 거고, 이런 저희 온라인 전시 사이트가 따로 뜨게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일반인들의 5월 10일 일기를 수집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집한 것들을 이렇게 일기로, 이거는 아톰은 좀 아무래도 전문적인 시스템이에요. 연구자나 뭐 아키비스트가 쓰기에 좀 적합하고,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는 아톰보다 훨씬 쉬운 플랫폼으로 이 온라인 전시 툴인 오메카라는 걸 따로 씁니다. 여기도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기술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는 다 더블링 코어예요. 그래서 아톰에서 기술됐던 거를 더블링 코어로 빼냈다가 여기서 임포트 하는 거죠. 다시 디지털 파일은 일일이 올려야 되긴 하지만 완벽하게 연결은 안 되거든요. 아톰하고. 다만 메타데이터만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오메카라는 걸 씁니다. 아카이브들이 전시할 때 이거를 많이 써요. 아톰은 아무래도 일반인들한테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이 메모리 BC라는, 해외에서 아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캐나다에 있는 아톰 포털이에요. 여기는 180개? 160 몇 개? 189개 회원기관, 브리티시 컬럼비아 역사 관련된 협회, 역사협회 소속기관 189개가 자기네들 목록을 전부 다 여기에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 역사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요 메모리 BC라는 아톰 사이트에만 오면 일단 연구 자료를 어떤 연구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간단하게 보시면 기관명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기관이 총 189개. 그렇죠? 첫 번째 아파디스 해리슨 뮤지엄, 이 기관에 대한 정보인데, 이 기관에 대한 ISDR로 기술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덩어리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기록물 덩어리를 누르면 퐁단인데요. 이 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는 아이템 계층까지 목록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 퐁만 이렇게 주는 기관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쓰는 기관이 있고, 밴쿠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인데도 아톰을 써요. 링크가 똑같네요. 밴쿠버 시티 아카이브.
네, 밴쿠버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되게 그럴듯한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밴쿠버시의 역사 자료만 모아가지고 이 아톰 시스템에 다 올렸어요. 밴쿠버 시민들에게 검색 연락 서비스를 위해서 이 밴쿠버시의 아톰 시스템을 별도로 만든 거예요, 최근에. 여기 디지털 오브젝트를 한번 볼까요? 78,237개의 뭐 사진인지 이미지인지, 이미지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77,000여 개의 이미지와 500여 개의 비디오와 200여 개의 음성 파일들이 올라가 있네요. 이 각각은 아이템이고요, 대부분. 이 아이템을 누르면 이 아이템에 해당하는 알사스지 기술 내용이 나오고, 왼쪽에 보시면 왼쪽은 무조건 계층을 보여요. 이 아이템이 이 AM1535라는 뽕에 소속되어 있다는 계층 구조를 왼쪽에서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는 이걸 메타데이터를 빼내는 메뉴들이 잔뜩 있고, 여기 보시면 생산자와 링크되고, 주제와 링크되고, 장소와 링크되고, 이런 것들,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이 아르케이온이라는 것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기록관 협회 168개가 모여있는 그런 곳이고, 요거는 그림으로 일단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아톰에서 보여드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기록하는 혹시 배우셨다면 들어보셨을 텐데, 다중 엔티티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록에 대한 설명하고, 사람에 대한 설명하고, 기관에 대한 설명, 기능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서로 링크돼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록을 보다가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생산자도 나오고 기증자도 나오고. 근데 생산자를 딱 누르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또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아이사르 CPF라는 걸로 기술이 된 거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다가 보면 또 그 사람이 기증한 기록물도 또 보여줘요, 옆에. 그럼 또 다른 기록물 분으로 또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기록 덩어리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브라우징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기록들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록만 기술해주거나 그런다기보다 각각을 기술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링크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아톰에 아주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톰을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면서 우선 제가 나눠드린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아래에 계정이라는 표가 있고, 신청해 주신 기관마다 URL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가 써드렸거든요. 해당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하나 신청했기 때문에 저는 테스트 8번이네요. 이거 설정 변경 가능해요? 네, 지금 변경하셔도 되고요.
그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서비스 기간이 지나도 이 저 활용도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껴서 저희가 실제로 그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저희가 웹서버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설치하셔도 돼요. 네. 네. 옮겨져요. 네네. 저희는 저희 거 계속 이용해달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목적 자체가 아톰을 많이 홍보하고 이런 기회를 안 드리는 이제 아톰을 접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최대한 드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잠깐 써보시고 뭐 웹서버를 이렇게 활용해서 직접 구축하시면 더 좋죠. 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웹서버 그 사양 기본 환경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100만원 이하도 가능할 거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한 110만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완전 저렴한 웹서버를 샀었거든요. 작동하는 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설치할 때부터 막 문제가 많았고, 성능이 일반적으로 쓰는 웹페이지 돌리는 좋은 웹서버하고 저희가 한 110만원짜리 웹서버하고 한 서너 배 차이가 났어요. 속도가.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웹서버를 사실 거면 브랜드는 말씀드리면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몇백만 원대는 적어도 300~400만 원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100만 원짜리를 갖다가 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어요. 한 기관이 이렇게 돌리는 정도로. 저희는 거기에다 여러 개를 막 설치했었거든요. 로그인은 다 되셨나요? 이거 일단 URL이요. 지금은 test 1.osoft.net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URL을 완전히 바꾸실 수는 없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뭐 땡땡땡.com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걸 이렇게 링크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테스트 1, 2 요거만 바꿀 수 있어요. 뭐 충문화연구소.osoft.net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그런 게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일단 비밀번호 바꾸는 것부터 해볼까요? 지금 알려드린 건 관리자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상단의 메뉴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애드 메뉴가 있고, 요거는 뭐 기술 정보를 추가한다는 내용이고, 매니지는 아카이브 관리 기능을 사용한다는 거고, 임포트는 엑셀 목록 같은 걸 한꺼번에 가져온다는 얘기고요. 어드민은 이제 패스워드 바꾸고 사용자 등록시키고 뭐 이런 웹페이지 관리자 메뉴예요. 여기서 유저를 가보세요. 여기 유저. 지금 어드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로그인하신 아이디고, 이걸 눌러보세요. 그리고 에디트. 저희 거 먼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제가 해볼게요. 되셨나요? 그거 누르세요. 에디트. 네, 여기서 패스워드 변경하시면 돼요. 체인지 패스워드.
이제 이메일 하나를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잠깐만 쉬었다가 이 기능 본격적으로 하시죠. 지금 3시 10분이니까 20분에 할게요.